유족분들에게, 특히 아버님에게, 아버님 부검을 하시면 얘를 2번 죽이는 겁니다. 부검은 재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점점 이게 자살로 치부가 되고 사건이 그 분위기로 쓸려가니까 부검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부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소속하던 관할 경찰서의 그 이제 관리자분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이 형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언론의 이슈가 뜨거우니까 일단 이 사건이 너무 주목을 받으면 범인이 잠수를 탈 수도 있고 도주를 더 멀리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성 문제를 비관한 신변 비관 자살로 언론에 이슈를 흘리고 수사를 따로 진행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유족께서 허락을 하셨대요. 그래서 당시 공업사로 견인된 이 씨의 차에 있던 디카, 그 다음에 실종 전날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복사했던 서류, 사건 수첩, 그 다음에 시신에서 발견된 휴대폰과 그 다음에 지갑, 이런 모든 유류품을 수사를 진행하는 영동경찰서가 아닌 근무를 했던 관할경찰서에서 유류품을 다 인계를 해간 거예요. 원래 여기서 수사가 진행되고 여기서 수사가 종결되면 유류품을 유족들에게 여기서 전해줘야 되는데 근무를 하던 담당 관할서에서 전부 다 인계를 처음에 해간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은 근무를 했던 곳이고 직장 뭐 동료애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믿고 모든 걸 내주신 거예요. 유족분들이.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놓고 한 달 있다가 최종적으로 영동 이 씨가 근무하던 관할 경찰서 양쪽 다에서 모두 자살로 사건을 종결지어버리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사태가 빚어지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유족들은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했대요.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쪽이건 저쪽이건 그 어느 누구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찾아보려는 사람이 없이 그냥 자살로 무조건 덮어버리고 넘어가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제가 말을 조금 발음이 씹히는 거는 추워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젊디 젊은 한 형사의 죽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 개인적으로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오늘까지도 숙제로 남아있어요. 오늘까지. 일단 첫 번째, 실종 첫날 반장님이 직접 전화를 했다? 첫 번째요. 27일 아침 9시 2분경 근무를 하던 관할 소속 경찰서 반장님이 직접 전화를 했다? 여러분들 이거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전직 그 형사 반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뭐 형사분들이 증언을 해주시기를 형사들은 2인 1조로 움직이는 게 기본 매뉴얼이래요. 그래서 수사가 있고 부수사가 있고 그래갖고 2인 1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도 부사에게 하지 반장이 신입 부수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대요. 그리고 지각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현장을 바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출동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을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분들의 출퇴근은 굉장히 프리하대요. 근데 뭐 야 너 시간 되는데 왜 출근 안 해? 이런 전화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이거 꼭 기억하고 가세요. 두 번째, 그는 왜 부산에 있는 자동차 정비 업체로 내비를 찍고 그곳으로 향하던 길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알다 편이나 뭐 사건 엑스파일에서 뭐 끝까지 간다 뭐 이런 거에서 가가지고 그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아느냐, 이 사람을 만나기로 했느냐 뭐 다 알아봤는데 그 정비업체에 1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데 아무도 이용준 씨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을 그는 그날 왜 그렇게 가야 했을까요? 급하게.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바나나 하나만 까먹고. 세 번째, 그는 정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서 음주운전으로 주행 중 사고가 난 걸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은 시신에서 체열을 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나던 날 영동병원에서 체열을 했는데 부검 결과 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 의미 없음. 즉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우리가 불잖아요. 그랬을 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기준치가 0.05%부터래요. 근데 0.01 미만이라고 나온 거는 결국 술을 안 먹은 사람도 불다 보면 기계 오작동으로도 나올 수도 있는 수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알코올은 전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0.01% 미만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국과수에서도 0.01% 미만이기 때문에 의미 없음이라는 단어를 표시를 해서 부검 감정서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곧 음주운전은 아니고요. 네 번째, 당시 영동병원에서 체열까지 마친 그는 무엇 때문에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간 것인가? 그러니까 부산을 왜 가려고 했는가? 영동병원을 왜 빠져나갔는가? 요 두 가지가 현재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최고의 의문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의문점은 영동병원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야. 그리고 당시 낚시터에서 발견된 이 형사의 부검 상태. 이 형사는 부검 당시 기도와 폐에서만 플랑크톤이 검출되고 정수리에 찰과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정수리에. 기억하세요? 처음에 차 사고가 났을 때는 이마에 찰과상 입었다고 했죠. 근데 익사체를 꺼내가지고 부검을 했는데 정수리에서 찰과상이 나온 게 검사가 됐어. 정수리에 찰과상. 그 다음 기도하고 폐에서만 플랑크톤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에 뭐라고 그럴까? 목이 졸려가지고 그로 인해서 생긴 표피 박탈흔이 부검상 나왔어요. 표피 박탈흔이 무엇이냐? 이 맨살을 이런 줄 같은 걸로 꽉 당기면 상처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겉에 각질 같은 게 떨어져 나가면서 상처가 생겼는데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서 있는 자세에서 뒤에서 누군가가 목을 이렇게 졸랐다면 일자로 상처가 나야 정상이에요. 한의사님 책임 들이세요. 일자로 상처가 나야 정상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표피 박탈흔이 어떻게 났느냐면 이렇게 라운드로 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표피 박탈흔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라운드로 났어요. 일자로 난 게 아니고 이렇게 라운드식으로 났어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표피 박탈흔은 있었으나 울대 골절은 없었다고 합니다. 울대 골절. 그리고 나타난 거는 약물 성분이 나타났는데 당시에 이 형사는 아침에 바나나 하나만 먹고 영동병원에서는 어떠한 약도 처방받지 않았는데 이 검출된 약물 성분은 디펜히드라민이라는 약물이 검출되는데 이 약은 어떤 성분이냐면
중추신경억제제예요. 중추신경억제제여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 다소 졸릴 수 있는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나온 감기약에 이 성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약을 처방해 줄 때 운전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꼭 주는 그런 약물이라고 합니다. 이 약은 누가 줘서 어디서 먹은 걸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검에서 굉장히 특이할 만한 특이사항이 나왔어요. 어떤 특이사항이냐면, 폐에서 발견된 플랑크톤이 이 민물에서만 발견되는 플랑크톤이 아닌 담수어, 즉 바다에서 서식하는 플랑크톤이 디틸리늄이라는 바다 플랑크톤이 같이 발견됐다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항의를 유족 측에서 했더니 국가수에서 해명하기를 부검 소환서를 작성하다가 오타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라는 해명인지 변명인지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형사의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는 0.01% 미만으로 의미 없음. 이상이 이제 부검 소견 내용이었고요. 근데 여기가요, 부경님, 이 위치가 뭐 경상도, 충청북도, 전라도, 전남 요 사이에 찡겼어. 지역적으로 바다가 엄청나게 멀어. 여기서 바다를 갔다 오려면 왕복 최소 5시간이야. 왕복 최소 5시간. 5시간은 아니고 3시간은 가요.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시 이 형사가 발견된 이곳 낚시터. 이곳 낚시터의 수심은 1.5m예요. 현재. 발견된 지점이 저희 미남삼촌이 낚싯대를 이렇게 던져놨는데 저 찌가 박혀있는 지점쯤에서 발견되는데 수심이 1.5m. 그 다음에 저 반대편 산 바로 밑에가 4m. 그런데 이 형사의 키는 175 이상이래요. 175 이상. 175 이상이면 1.5m에서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는 거야? 혼자 막 이렇게 수그려갖고 나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물에 들어가나? 그리고 익사일로 추정되는 27일, 28일, 29일 이곳은 여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낚시터에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낚시터 사장님도 그때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내가 조금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만약에 누가 자살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사람이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장소예요. 깝깝해요. 장소를 보여드려야 돼. 사람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못 봤다. 누가 빠진 것도 못 봤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 거냐고. 어떻게? 그리고 정말 궁금한 거. 이 형사의 소속 팀원들은 왜 따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일개 신입 형사한테 반장이 직접 전화를 사수는 뭐하고 일개 신입한테 반장이 직접 전화를? 그리고 그가 실종이라는 전제를 마치 이렇게 흘려주듯이 누나한테 소속 근무사에서 먼저 전화를 해서 알려주는 이거? 무슨 근거로? 자살로 수사 종결을 했음에도 왜 아직까지 이 형사의 실종 전날 26일, 실종 당일 27일
이 이틀 동안의 통신 기록을 유족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그때는 더운 여름날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성수기였대요. 성수기 낚시터가. 그래가지고 27, 28, 29 사람이 끊이지 않고 여기 다 있었대요. 낚시터 사장님도 계속 낚시하면서 여기 상주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발견이 된 아침 7시가 이제 밤낚시 하던 사람들이 한숨 눈붙일 시간인 때에 발견이 된 거예요. 한숨 눈붙일 시간대에. 그래갖고 이제 낚시하던 사람들, 낚시터 사장, 막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난리가 난 거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네, 이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일 해드리고 싶었었던 얘기, 아까 기억하시라고 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목에 표피 박탈 사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여기 울대라는 게 있잖아요. 목에 울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울대 골절은 분명히 없다고 나왔어요. 부검에서.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목 졸려서 죽은 게 아니다 칩시다. 그러면 이 표피 박탈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일자가 아니야. 보통 자기가 목을 메고 죽거나 누군가 뒤에서 목을 줄을 감아가지고 당겼다면 이게 일자로 나야 되는데, 일자로 정확하게 나야지.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해치거나 자살할 때 여기다가 목을 거는 사람은 없어. 여기까지 내려오게끔 머리를 확 집어넣어서 목을 걸지. 근데 당시에 이제 유족들의 강한 반발이 뭐였냐면, 이거 봐라, 목에 사큰이 있지 않냐, 표피 박탈 흔이 있지 않느냐, 누군가 목을 졸라서 기절한 애를 여기다가 빠뜨린 게 아니냐. 그런데 영동경찰서 측에서는 기다려봅시다. 일단 부검 얘기를 듣고 얘기합시다. 이래놓고 부검에 익사, 플랑크톤 발견됨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봐라, 익사 아니냐, 플랑크톤 나왔다 폐에서. 그리고 여기 표피 박탈은 있는데 울대는 부러지지 않았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플랑크톤이 어디에서만 나왔다고요? 여기 기도하고 폐에서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법의학 소견상으로 보면은 사람이 정말 들어가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와 코와 이런 이 물을 먹을 거 아니야. 익사하기 전에 허우둥거리다가 물을 먹어가지고 이 물이 위를 통해서 모세혈관을 타고 몸 안을 돌아서 신장, 심장, 간, 십이지장, 위 이런 데서도 플랑크톤이 검출이 되는 게 전형적인 익사의 형태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딱 여기 기도하고 폐에서만 플랑크톤이 나왔대요. 그러면 즉 숨을 쉬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죽은 상태에서 물에 갖다 밀어 넣어도 폐에서 플랑크톤은 검출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플랑크톤은 발견이 됐어. 플랑크톤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익사인 건가, 이미 죽은 사람을 집어넣은 건가, 답이 없는 거지, 답이. 그리고 저는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 목의 표피 박탈흔과 디페니드라민이라는 그 약물 성분, 그 약물이 굉장히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있어서 먹으면 사람이 졸린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그 약을 어디서 나서 먹은 건지, 그리고 이 목에 난 표피 박탈흔이라는 게 시체를 발견했는데 물에 둥둥 불었을 거 아니야.
퉁퉁 뿌른 시신을 뒤집었는데 여기가 빨갛게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표피 박탈은이 있었는데 너무 웃긴 게 사건을 수사하던 분들께서 그거 안전벨트에 의해서 난 상처입니다 라는 말도 했대요. 안전벨트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표피 박탈은이 나나요? 그렇다면 이 표피 박탈흔의 위치가 제가 그것 때문에 생각을 굉장히 오래도록 했어요. 왜 위치가 표피 박탈흔이 보통 이 목젖이 남자들 이 울대라고 하죠. 복숭 울대. 여기가 있는 곳이 아니고 왜 바로 턱 밑일까? 왜 바로 턱 밑에 표피 박탈흔이 있을까? 여기에 이런 표피 박탈흔이 나려면 어떤 자세에서 목을 조르면 이렇게 날 수 있을까? 근데 여러 구상을 하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형사가 낮은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목을 이렇게 줄로 당겼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커피 줄까? 네? 커피. 네, 주세요.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막 헷갈리죠? 여기가 요런 식으로 요렇게 표피박탈 흔히 있는데 이게 이렇게 똑같이 등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당겼다면 이게 일자로 나거나 지가 가서 목을 맸으면 여기도 일자로 나온다고. 왜냐면 내가 직접 자기가 스스로 목을 메고 죽은 사람의 목 부위에 상처를 본 적이 있어서 알아. 그런데 이 형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난 거야. 여기에 요렇게 난 거라고.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날라면 진짜 이것 때문에 며칠을 생각을 했는데 이 형사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게 앉아있을 때 서 있는 사람이 뒤에서 목을 이렇게 당기면 여기에 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차 앞자리에 앉아있을 때 뒤에서 당기면 당연히 죽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사고가 나고 이 형사가 차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차를 찾아가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서 왔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차는 정비소에 있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가 문제인 거야. 우리 신랑하고도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굉장히 외져요. 버스도 없고 가로등도 없어. 여기는 택시 아니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영동병원 앞에서 당시 어떤 택시기사도 이 형사를 태우지 않았다고 모든 택시기사들을 다 조사했는데 결과가 아무도 이 형사를 태운 사람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는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냐고. 여기까지. 타살이면 차에서 기절시켜서 그래 결국은 여기를 자기 발로 걸어왔다. 두 번째 누군가의 차를 타고 왔다.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길 초입에 거기가 삼거리인가? 삼거리인데 이쪽 길로 가면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가운데 길로 가면 영동 시내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길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급격한 좌회전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이 길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환장하겠죠. 이게 모두 혼동의 도가니 탕이실 거예요,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레놀 준비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너무 많은 의문점과 너무 많은 모순이 있는 거야. 향수별곡님 어서 오시고요. 별곡지기님 반갑습니다. 너무 많은 의문과 너무 많은 모순이 있는 거야. 병원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걸어왔냐? 누군가의 차를 타고 왔냐? 그런데요, 요 길 끝에 있는 주민들 빼고는 여기에 낚시터가 있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너무 저도 이 사건을 다루면서 굉장히 난제였어요. 혼자. 도대체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간 거지? 누가 태워갔나? 태워갔으면 자살로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자살을 가장하기 위해서?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봐봐요, 피터팬님. 이 근처에 여기 말고도 낚시터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그곳들은 사람들이 여기보다 더 많아. 더 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좀 외졌어. 외지고 좀 하세요. 그리고 저수지도 굉장히 조그만해. 아니에요, 부경님. 죽은 상태에서 그냥 물에 담가놔도 플랑크톤은 기도를 타고 폐까지는 들어간답니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물에 집어넣어놔도 기도를 타고 이 콧구멍, 이 목구멍 이런 데를 물이 타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폐에서까지만 플랑크톤이 나온대요. 이거는 법의학자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말씀드리지 않은 거. 26일 날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해서 서모 씨라는 분하고 늦게까지 술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건 첫머리에 말씀드린 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동네 친한 형이 아니라 형사로 발족되자마자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원이었대요, 서모 씨가. 그거는 경찰 측에서 사실로 공식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더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동네 친한 형인지 그 사람이 주류 유통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정보원인지 정말 동네 친형인 건지는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제 사건이 좀 그것도 좀 사건 첫머리부터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형사가 수갑도 있고 뭐 신분증도 있고 그 다음에 총도 있지. 총기 소지하고 총기는 없었대요. 근데 사건 파일이나 수첩 같은 게 다 있는데 남의 집에 가서 잠을 잔다? 평소 가서 앉았던 남의 집인데? 남의 집에 가서 형사가 잠을 잔다? 그것부터가 조금 모순의 시작이에요. 그것부터가. 그런데 이제 가장 껄쩍지근하고 매우 거시기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보통은 뭔데 대한민국 내 모든 관할 경찰서에서 없는 룰이야. 반장이 일개 신입한테 전화하지 않아. 사수한테 전화를 하지. 근데 왜 그분은 신입인 이 형사한테
아침 9시에 전화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은 왜 이 형사가 실종됐다고 추측을 해서 누나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집에를 가봐라 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형사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통신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머리 지진 나시죠? 나는 이만큼 설명하는 것도 머리에 지진이 나. 그리고 중간에 이 약을 처방받아야만 구할 수 있다는 그 약을 이 형사는 어디서 나서 먹은 걸까요? 이 형사는. 그게 어디서 나서 먹은 걸까? 머리 아파? 그러니까 내가 타이레놀 준비하라고 했잖아. 추워서 손이 떨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건의 모든 정황을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 사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머릿속에 태풍이 불어? 춥다고 미남 삼촌이 타줬어. 진짜 추워서 손이 덜덜 떨려. 근데 플랑크톤, 디펜히드라민, 그 다음에 디틸리늄이라는 피터팬별공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 플랑크톤, 아이고 우리 피터 매니저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 다음에 그 목에 울 때는 골절되지 않았지만 나타난 표피, 박탈흔, 이 모든 것들이 연계가 되지 않는 거야. 연계가 되지 않는 거야. 연기되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살이 아니고 요만큼 와서 얘기해 주세요. 네.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면 타살이면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타살이면 목을 일단 1차 기절해서 왜 죽이는 게 아니고 기절을 시키면 여기 하면은 숨이 막혀요, 솔직히. 그쵸? 기절을 시키고 뭐 여기까지 와서 이제 자살로 하기 위해서 약을 투여하고 버리는데 밀어넣었다 조용히 새벽에. 밀어넣든지 아니면 뭐 깨어날라고 그랬는데 머리를 한 대 쳤다든지 그 기절한 게 거의 숨이 끊어지고 그건 말이 되죠. 그런 정수리에 식으로 해갖고 찰과상이 유기를 한 거예요. 있었으니까. 들으셨죠, 여러분? 미남삼촌의 추론. 미남삼촌은 듣기 싫어했는데 내가 이틀 동안 강제로 막 옆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옆에서 사건을 들어서 알아요. 그 억제제가 그게 검출이 되면 많이, 조금 투여한 게 아니고 많이 검출이 됐을 거라고 분명히. 그쵸? 그러면 정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졸리고 몽롱한데 앉아있는 상태의 이 형사를 뒤에서 누군가가 딱 여기만 이렇게 딱 한다면 기절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되죠. 대동맥의 피가 3분만 흐르지 않으면 그냥 기절해요, 사람이. 아시나요,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대동맥의 피가 3분만 흐르지 않으면 사람이 기절한다고. 낚시터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무도 못 봤대, 아무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에 빠졌어. 살려주세요. 그리고 허우적거리면 물 첨벙거리는 소리가 나잖아. 근데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잠시 추측할 시간을 드리고 저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사건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내가 어떻게 생겨먹은 현장인지. 여기까지 왔는데 현장 보여드려야지. 뭐라고요? 미남삼촌 물고기는 포기하래 그냥.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이 낚시터 사건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아이씨, 장갑 꼈다고 안 넘어가. 아, 장갑 끼고 싶어. 장갑 꼈어. 자, 이게 지금 저희 차예요. 이게 저희 차야. 이게 지금 저희 차예요. 저희 차. 여기가 길. 보시다시피 가로등 같은 거는 없어. 전봇대도 없어. 그냥 여기 보이시죠? 낚시터? 일로 들어왔어. 들어오면 첫 번째 뭐가 있느냐면 이 차 여기다 대고 이렇게 들어왔어.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여기에도 좌대가 있어. 여기에도. 보이시죠? 여기 좌대 있는 거. 여기 와서 할 거 여기 두 사람씩 앉을 수 있네. 더 춥겠지만 여기도 좌대가 있어요. 어우, 깜짝이야. 씨, 좌대가 귀신 나오게 생겼어. 여기까지 좌대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수지 전경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길 끝. 여기가 길 끝이에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쭉 있는 거야, 이제. 그리고 저 앞에가 이제 저수지예요. 저 깜깜한 부분이 다 저수지야. 다 저수지인데, 아 힘들어, 씨. 결국 오늘도 넓은 데를 도는 거야. 좌대가 여기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발견이 된 거는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원통형 삼각 모양이에요. 그치, 여보? 반달. 여기 쭉 잘려있고, 이렇게 둥근. 반달 모양. 반달 모양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 불빛이 우리 하는데, 낚시하고. 저 불빛이 지금 우리 아까 라면 끓여 먹고 미남 삼촌이 낚싯대 던져놓은 자리. 이 반달 모양의 코너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거거든요. 반달 모양의 코너 자리인데 시신이 어디서 발견됐느냐면 아 추워. 여기 여기 밟아도 안전할까? 들어가지 마.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 불빛. 지금 여기서부터 저 앞에 불빛 보이는데 딱 요 자리에서 발견됐어요. 요 자리에서. 그리고 보이시죠? 좌대. 좌대 쭉 있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소리치지 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기 좌대 쭉 있는 거. 다 좌대야, 이게. 여기 좌대가 쭉 있는데, 이 앞에서 발견된 거야, 시신은. 이 앞에. 길 안 좋다. 그래서 여기가 계속 다 좌대예요, 이렇게. 아무도 없어,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은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여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통 다른데 낚시터가, 유료 낚시터는 입어료가 보통 2만원, 3만원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가 왔는데 10,000원 받더라고, 10,000원.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없다는 얘기야, 지금. 그리고 여름에만 사람이 좀 있나 봐. 그 사건을 모르는. 뭐가 있는 걸까? 궁금해다. 여긴 뭐지? 물품 찾고. 물품 창고? 구명조끼도 있고 뭐. 어우씨, 깜짝이야. 문은 잠겨 있겠지? 여기서 이제 사장이 여름에 자고 그러는 거야. 문은 잠겨 있어, 역시. 이런 컨테이너. 그 다음에, 여기가, 씨발, 낚시터가 무섭게 생겼어. 글씨가 안 보여. 아니야. 피터팬님, 우리가 오늘 여기 오려고 일부러 낚시 가게 가갖고 낚싯대를 하나 사면서 봤는데, 다른 낚시터에는 사람들이 재료 사가지고 낚시 가더라고. 여기가 이제 낚시터 끝이에요, 여기가. 화장실 있고 여기가 낚싯대 끝이야. 굉장히 조그마해. 굉장히 조그만한 이 낚시터.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가 물끝인데 여기서 저 끝에 산이거든? 지금 여러분 이 라이트가 산 너머까지 안 가서 그런데 여기서 저 산까지 폭이 얼마나 될까? 한 200m? 200m인가 한 100m. 100m? 폭이 10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에? 달이 없어. 달도 없어. 붉은 별들만이 떠 있어. 나는 오늘 왜 별들이 다 빨갛게 보이지? 인공위성이라니까. 그 인공위성 여기 있던 거 잘로 옮겨갔다가. 유료 낚시터가 원래 커요. 그런데 여기는 크지가 않아. 아니, 다른 별도 또 빨갛게 보인다고. 아까 보여드렸던 시체 발견 장소 여기가 그 바로 옆에서 제가 앉아 있었어요. 계속.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면 좀 집중을 해서 뭐가 있냐면 혼자 왔나 혹은 둘이 왔나 이거 좀 묶어주세요. 아이고 손시러워요. 손이 얼어서 잘 안 돼. 손이 얼어가지고 손이 곱았어. 됐어.
잘 되지. 아까보다 훨씬 낫지 뭐. 이렇게. 그래서 결과는 뭐냐? 결과는 영가에게 물어봐야 돼. 영가한테 물어보고 답을 듣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떤 상상을 해도 추론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영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일부 본 것도 있고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갔어요. 차 타고 와가지고 돈 받고 갔어. 차 타고 갔어요. 차 타고 와서 돈 받고 차 타고 가셨어요. 그때 방송에 나오셨던 그 사장님이 맞더라고. 그 사장님이 맞고 맛있는 제가 별공님이 여기서 별풍선 오늘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영가분들한테 아이고 우리 맛있는 별공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영가에게 듣고 싶은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그러니까 그거지. 여기 누가 왔는가. 그리고 죽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자살이라면 모든 이 지금까지의 의문점들이 전부 다 연계가 안 돼.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모든 정황들이 연계가 되려면 답은 한 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3박 4일 동안 하더라도 그것은 추론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답은 뭐다? 영가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 그래서 저희 방제가 미제 사건 심령 파일이죠. 근데 이 고인이 살아생전에 굉장히 친한 절친에게 술을 한잔 하면서 내가 괴롭다. 팀원들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고 팀원 내에서 왕따 당하고 그래서 많이 괴롭다. 이런 말들을 했었대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영가는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과묵하고 굉장히 점잖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조금 더 추론을 하시는 동안 저는 요 자리에 서서 잠깐 영가를 한번 좀 불러볼게요. 여러분 불러보고 물어보고 제가 접시는 오늘 못해요. 접시는 못하는데 영가를 불러보고 물어보고 최대한 화경으로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를 최대치로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시간 텀이 약간 있는데 여러분들 잠깐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추론을 좀 해보는 시간 잠깐 가지세요.